요즘 환율 보면 정말 아찔하죠?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치솟으면서 우리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폭풍전야 같은데요. 무려 16년 만에 찾아온 이 위기, 오늘 그 원인부터 전망, 그리고 우리의 대응 전략까지 아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이죠. 아니, 왜 하필 지금 원화 가치가 이렇게까지 곤두박질 치고 있는 걸까요? 예전처럼 단순히 외부 요인 탓만 하기에는 뭔가 설명이 안 되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 숫자 1477.1원, 이게 2025년 11월 24일에 기록된 환율입니다. 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500원이 정말 코앞까지 닥쳤던 거죠.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가장 낮은 원화 가치를 기록한 순간입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 환율 습격이라는 표현까지 썼을까요? 그만큼 시장이 느끼는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뜻입니다. 이 높은 환율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서 우리 실물 경제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유독 우리 원화가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걸까요? 이번 원화 약세는요, 과거와는 패턴이 좀 다릅니다. 아주 중요한 구조적인 변화가 그 안에 숨어 있거든요. 물론 늘 거론되는 단골 용의자들이 있죠.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니까 달러가 강세인 거, 그리고 우리랑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본의 엔화가 약세인 거, 이런 대외적인 요인들 분명히 영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서 배웠던 경제 공식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 먹힙니다.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하고 주식시장이 좋아도 환율이 떨어지지 않는 정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표 하나로 거의 모든 게 설명돼요. 자, 과거에는 우리가 수출을 잘해서 달러를 막 벌어오면 원화 가치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해서 투자하려고 달러를 사들이는 규모가 우리가 수출로 버는 달러보다 더 많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진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가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이랑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 그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제 해외 투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면서 달러를 향한 이 구조적인 수요가 원화 약세를 이끄는 거대한 힘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복잡한 환율 얘기가 당장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와, 이게 아주 그냥 직결됩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아주 간단해요. 환율이 오르니까 달러로 사와야 하는 수입품 가격이 당연히 비싸지겠죠. 당장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먹는 밀, 옥수수 같은 곡물, 심지어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부품까지 전부요. 그럼 이걸로 물건을 만드는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오르고 그 부담은 결국 우리가 마트에서 내는 최종 가격에 고스란히 더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동전의 양면 같아요. 모두가 울상인 건 아니거든요. 이 킹달러 시대에 조용히 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 대기업들. 같은 물건을 팔아도 원화로 바꾸면 더 많은 돈이 손에 쥐어지니까요. 그리고 해외 주식이나 ETF에 투자한 분들 중에 환노출형 상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아마 주가 상승에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계실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도 가만히 손 놓고 있지는 않았겠죠? 네,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 관계 기관들이 긴급하게 소방수로 등판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그리고 국민연금, 이 4개의 핵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환율 대책을 위한 사자협의체를 가동했어요. 시장에 우리 정부가 지켜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여기서 키플레이어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운용하는 돈이 무려 1,322조 원. 정말 외환시장의 큰 손 중에 큰 손이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위해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장에 좀 풀어주는 식으로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는 걸 막아줄 소방수 역할을 해줄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큽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 높은 환율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소나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적응해야 할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되는 걸까요? 2026년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은행에서 2026년 환율 전망을 내놨는데 핵심 키워드가 바로 상고하저입니다. 이게 뭐냐면 상반기에는 달러가 좀 비싸다가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안정될 거다, 이런 예측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붙습니다.
설령 미국이 금리를 내려서 달러가 좀 약해지더라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구조적인 달러 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를 하려고 달러를 계속 사들이기 때문에 환율이 예전처럼 뚝 떨어지긴 힘들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전문가들 말을 종합해보면요, 우리가 알던 달러당 1,100원, 1,200원 시대, 이제 다시 보기 힘들 수 있다는 겁니다. 환율의 기본 레벨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 버린 그런 새로운 시대로 우리가 들어서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새로운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넋놓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좀 큰 그림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우리 원화 자체의 힘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DI 같은 국책 연구기관에서는 무역할 때 달러 대신 원화도 좀 쓰고 하면서 달러의 움직임에 우리 경제가 너무 휘청거리지 않게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죠.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해외 투자할 때 ETF 상품 이름 뒤에 알파벳 H가 붙었나 안 붙었나 이걸 꼭 보셔야 돼요. H가 붙어 있으면 환율 변동 영향을 줄인 환내지 상품이고요. H가 없으면 환율이 오를 때 추가 수익까지 낼 수 있는 환노출 상품입니다. 말로만 하면 잘 와닿지 않으시죠?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했는데 환노출형 상품 수익률이 환해지형보다 6%포인트 넘게 높았죠? 이게 바로 환차익의 마법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 자산의 가치가 그만큼 더 올라간 거죠.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환율 1,500원 시대는 우리에게 위기인 동시에 누군가에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이 될까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